자, 바로 시작할게요. 일단은 낙인이가 질문이 들어와서 질문 같이 푸는 거고, 중간에 모르는 거 있으면 카톡으로 다 질문 보내놓으세요. 자, 여기 갑니다. 너가 이놈 문제는 포인트를 어디로 잡아야 되냐면 얘야. 그러니까 얘가 주는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이라는 말이 나오면 1번 무조건 뭐 생각해야 된다고? 연속 생각하고, 두 번째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같구나, 이거 생각해야 돼. 이게 다 너가 이제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질문을 쳐다보면 이 질문에 대한 요소를 너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죠? 이게 원래 어떻게 해야 된다고? f 빼기 1 더하기 f1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도함수의 정의에 따른 값들을 내가 찾아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행동. 그래서 이놈하고 이놈하고 세트 잡으면 h분의 f의 1 플러스 2h의 마이너스 f1이 나올 것이고, 마이너스 h분의 f의 1 마이너스 h 마이너스 f 이렇게 나올 거야. 그치? 여기까지는 이해했지? 물론 리미트는 다 붙어 있습니다. 지금 좀 생략할게요. 자, 얘는 짝을 맞추려면 여기다 2를 곱해야 되고 여기 2 곱해야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이렇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이놈 값이 얼마가 된다고? f'1. 얘도 f'1인데 2의 f'1 이렇게 됐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값이 뭘 물어본다는 거 알아야 돼. f'3, 3f'1 요게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 조건에 대해서 f'1은 뭐야? 미분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1에서의 미분 가능은 맞나? 얘 지금 1에서 끊어졌는데 미분 가능은 뭐야? 왼쪽 기울기랑 오른쪽 기울기가 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아무 때나 하셔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요거 찾아냅니다. 연속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여기다가 1 대입하는 순간에 x가 1보다 큰 거랑 같은 거랑, 그러니까 우극한과 함수값을 따져 나가는 거야. 여기 1 대입하면 얼마야? a 더하기 b 제곱 됐나? 여기다가 1 대입하면 얼마나? b 더하기 이렇게 되면 a 더하기 2b 이렇게 만들어지겠지. 그죠? 빨리 들어오자 임마. 일찍 와서 부이들 진짜 한번 살고. 그렇지. 싸우려고 그러는 거야 내가. 알려고. 니 놀러 갔다 왔지? 근데 얼굴 타는 거야. 됐어. 이게 연속에 대한 조건. 자, 그 다음에 좌미 우미는 원래는 너가 도함수를 써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랬지. 이제 너 그냥 미분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얘 미분해.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3ax 제곱 플러스 그렇지. 이건 없어진다. 숫자라고 생각해야 돼. 그 다음에 밑에 거는 미분하면 2bx 플러스 a가 되는 겁니다. 여기 1 대입하면 요거, 여기 1 대입하면 요거 둘이 같다. 이렇게 하면 되죠. 대체 이거는 a가 없어질 거니까 b 제곱이랑 2b랑 같다는 거고, 얘는 같아내면은 2a가 2b 되는 거니까 a랑 b랑 같다는 얘기고. 됐나? 그럼 얘는 b가 0 또는 2가 돼야 되겠죠, 그죠? 0 또는 2 돼야 돼요, 그죠? 그럼 0이 아니냐에 대한 건데 다른 조건들 없고, a가 0, b가 0 되면은 b도 0 되지. a가 0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 조건에서 어긋나잖아. 그럼 빼면 b가 2고 a도 2라는 얘기지. 그럼 2 집어넣으면 얼마야? 2x 세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될 거야. 얘 미분하면 아까 얼마? 6x 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이 집어넣으면 답 얼마? 6 이렇게. 괜찮지? 어차피 이 조건에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 나온다는 생각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됩니다. 아마 수투가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수투는 너가 조금만 해보면 그냥 내용, 글이 어렵고 용어가 어려운 거지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야. 물론 심하러 가면 어려워. 심하러 가면 어려워. 이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이 전부 다 수능에서 킬러 문항으로 대부분 나온다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을 예를 들어서 내문항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 무조건 2문제 이상은 킬러 문항이 여기서 나와. 여기서 수투에서 다 나온다고. 알겠지? 숨어있는 깊은 뜻을 찾기는 어렵지만 기본적인 문제들은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버리지 마시고 좀 문제를 좀 집중해서 방학 동안 열심히 풀어주시기 바래요. 알겠지? 유영아, 금이야, 좀 해. 왜 이렇게 안 해? 기회인데. 자, 오늘 거 나갑니다. 선생님 뭘 했어? 지난 시간에 도함수 다 배웠다고. 도함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f'x라고 표현이 되는 거고, 얘 자체는 뭘 뜻하는 거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인 거야. 기울기를 나타내는 식인 거야. 그래서 원래는 미분계수를 하나 구했어야 되는데 걔를 그냥 함수처럼 한 번에 구해서 그 가까이 값을 대입하면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끔 만들어줬어. 그렇게 푸는 걸 우리가 미분법이라고 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도함수를 풀 때는 주로 미분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풉니다. 아셨죠? 자, 그런 내용들. 자, 그렇게 알고 나면 이 도함수를 활용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고. 도함수 f'x는 쌤이 뭐라고 그랬어요? 뭘 뜻한다고? 뜻하는 바가? 순간의 기울기를 뜻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도 늘 계속 얘기하지만 너 진짜 딴 생각하지 마. 고등과정 진짜 딴 생각하지 마. 이거는 진짜 의미 파악만 하면 제대로 쉽게 풀 수 있는 거라고. 너가 그동안 했던 것보다는 좀 차원이 달라. 이해만 하면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수업할 때도 도함수라는 이름보다 나는 순간의 기울기라는 이름을 더 붙여줍니다. 얘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이걸 이용하면 내가 뭘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활용의 첫 번째가 뭐냐면 접선의 방정식이야. 야, 그 생각해봐봐. 우리가 접선의 방정식 하면 내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떤 걸 얘기하냐면 이 점에서 딱 접할 때 이 선 얘기하는 거야. 이게 접선이라고. 우리 원방 할 때도 그랬죠. 접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한 점에서 딱 만나는 이 점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면 이 접선은 무조건 이 접선의 방정식은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무조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이해됐나? 이거 무조건 직선이야. 그럼 직선 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뭐만 알면 내가 구할 수 있지? 기울기라. 그렇지. 한 점만 알고 있으면 된다고. 근데 벌써 내가 그 얘기에 대한 거 해줬어. 보이지 않아? 내가 순간 기울기라는 게 어떤 기울기, 뭘 나타내겠냐고. 이 접선의 방정식에서 기울기 나타내고, 그래, 이 부분 얘기하는 거라니까. 그럼 이 부분은 뭘 통해서 내가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미분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미분으로 제 구하면 돼. 그리고 더 웃긴 게 뭐냐면 이 점에서의 기울기 구하면 이 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맞지? 그럼 뭐도 준 거고 점도 준 거거든. 이건 너무 쉬워. 이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이거. 자, 그럼 한번 해볼게. 어떤 식이 있어요. 이렇게 fx라는 식이 있어. 내가 이 점을 쌤이 쟤는 a라고 썼지. 쌤 다른 문자 쓸게요. 누구 쓰고? m이라고 쓸까? 아니다, m 문자 너무 쓰기 힘들어. l이라고 쓸게. 그러면 이 좌표 이름이 뭐가 되냐면 f의 l이 되지. 여기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넣어보고 구하래. 그럼 구해볼게요. 내 누구 알아야 된다고? 저기에서 기울기 알아야 돼. 이 기울기는 뭘로 구할 수 있어요? 이 순간의 기울기로 구할 수 있지. 그 순간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하는데? f 프라임에 l 대입하면 돼. 이게 l에서의 순간 기울기야. 이해됐나? 그럼 이게 기울기. 그 다음에 어떤 점 지나가는 거고? l, fl 지나가는 거야. 그치? 그럼 이거 접선의 방식 찾아봐. 어떻게 하면 돼? y는 f 프라임 l에다가 x 마이너스 l 플러스 fl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거 다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너 다 했던 것들이야 이거. 직선의 방식 찾는 거. 그냥 어디서 나오는지만 너 파악하면 끝나는 거라고. 이게 접선의 방식 끝. 뭐 공부할 게 더 있어.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순간 기울기라는 뜻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그지? 그러니까 쌤이 문자를 조금 달리 해준 거는 얘를 달달달달 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죠? 물론 얘가 넘어가면 똑같은 식이 돼요. 얘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a, fa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어떤 점이든 상관없어. 그지? 이해하셨죠? 그거? 네, 그런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즉 이렇게 나와 있는 얘가 제가 얘기했던 l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어떤 점이든 상관없다. 됐나? 한번 해볼게. 예시를 한번 들어줍니다. 보십시오. 다 했어. 진짜 다 했어 이거. 에이, 아이고 이거 내가 문제 있으니까 해보자. y는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자, 너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몰라. 그냥 대충 그려. 이렇게 대충 그렸어. 됐지? 근데 그 점 위에 어느 점에서? 위의 점이라고 했어. 그럼 여기 2,2 되는 곳에서 접선의 방식 요거를 내보고 구하래. 이거만 구하면 돼. 그치? 접선의 방식은 직선이겠지? 그럼 기울기 알아야 되겠네. 그 기울기는 이 식을 미분해서 얘를 fx라고 생각했으니까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f'x는 알고 쓸게.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3 되겠지? 됐지?
그럼 2에서의 기울기는 어떻게 돼? 여기 2 대입하면 돼. 됐나? 그럼 얼마 나오노? 9 나오지? 그렇지.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인 거야? 9. 그 다음에 2점 지나간대. 식 쓰자. y는 9에 x-2 더하기 2. 끝. 쉽잖아. 나는 솔직히 이게 어렵다는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는 사람인 거지.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의미만 알고 나면. 이해됐나? 단순하다. 정말 단순하다. 너가 이해를 얼마나 하느냐. 미분이라는 게 적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만 알고 있으면 문제 쉽게 풀 수 있어요. 그죠? 이해하셨죠? 자, 접선의 방식을 구하는 방법. 여기에 1번, 2번, 3번 나올 거야. 맞지? 이러면 개쓰레기 된다. 분명히 얘기했어. 문제 풀 때. 저렇게 하나하나 외우기 시작하면 개쓰레기 돼요. 아셨죠?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 주는 걸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야,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옆에다가 간단하게 쓰시더라도 보십시오. 접선의 방정식. 제가 이렇게 줄여 쓸게요.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얘가 말하는 것은 세 가지. 근데 저는 두 가지로 줄일 겁니다. 왜냐면 푸는 방법이 딱 그렇게 정해질 거거든. 1번 위에 점을 줄 때. 2번 잘 생각해. 이건 생각해. 위에 점이 아니고 위에 점을 주지 않을 때라고.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하겠습니다. 됐나? 자, 굵직하게 본다. 얘는 고맙습니다 하고 풀어. 왜? 야, 대빵 쉽잖아.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구하래. 너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2분에서 이 점 x값 대입하고 이 점 지나간다 하고 구하려면 그냥 구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쌤이 보여줬던 문제야. 너무 쉽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고맙습니다 해야 된다 이거는. 그냥 푸시면 돼요. 여러분들 원래 하는 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위의 점을 안 줬다고 생각해봐. 그럼 너 뭘 해야 되겠냐? 우리 기울기를 뭐 이용해서 문제 풀었었죠? F'에 A를 대입해서 했지. 이걸로 내가 기울기를 구했었단 말이야. 그 말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요 위에 어디에서 만나는지 이 점에서의 기울기를 알아야 된다고. 근데 그 위의 점을 안 줬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위의 점을 안 줬어. 근데 내가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위의 점을 아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어? 그래서 위의 점을 안 준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값을 찾아내려면 무조건 위에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물론 미지수로 잡히겠지. t, ft라. 뭐 t든 a든 상관없어요. 이걸 잡고 시작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 문제는 똑같아요. 미지수처럼. 이해됐지? 다른 풀이 없겠다. 얘는 그냥 풀면 돼. 너무 뻔한 거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설명 안 하게 해라. 이거는 내가 설명 안 하게 해. 어차피 기울기는 이걸로 구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위의 점을 안 줬어. 그러면 위의 점을 잡고 시작하면 돼. 어떤 경우든. 얘들이 얘기하는 거는 이 위의 점을 안 주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눕니다. 뭘로 나누냐면 기울기를 주는 경우와 아니면 외부 점을 주는 경우야. 근데 이 경우든 이걸로 시작하는 거는 변함없어. 그냥 딱 두 가지로만 얘기할게. 무조건 위의 점을 알아야 내가 뭘 구할 수 있다고?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해했지? 이게 원리야. 쓸데없는 거 생각하지 말고 저기에 땅 이런 거 외우는 거 하지 말고 쌤 외부점 할 때는 뭘 잡고 어떻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런 거 개소리 하지 말고 진짜 그런 건 쓸데없는 소리야. 외우는 거 이런 거 필요 없어. 나는 기울기를 뭐로만 구한다고? 위의 점으로만 구한다. 그럼 위의 점을 주면 그냥 그대로 구하면 되고 위의 점을 안 주면 잡고 구하면 돼. 위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나중에 쌤 얘기했죠. 이거는 누가 어차피 고3으로 올라가게 되면 수능에 이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때 되면 이렇게 푸는 놈들은 없어. 아니 없진 않지. 3등급 밑으로는 그냥 이렇게 풀어요. 아 우리 학교에 다닐 때 어떻게 했으니까 이거 공식 뭐였더라 이렇게 하겠지만 조금 1, 2등 좀 위쪽으로 올라가는 놈들은 절대 그렇게 안 풀어. 더 단순하고 더 간결하게 문제를 풀지. 그러니까 그 간결함을 얘기해 주려면 저는 이것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쓸데없이 많이 외우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학교쌤이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렇고 이럴 때는 저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너가 머릿속에는 위에 점 줄 때와 안 줄 때로. 근데 기울기는 항상 어디에서 구한다고? 위에 점에서 구한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넘어간다. 설명, 여기 잡다한 설명 다 주었어요. 넘어갑니다. 자, 접선에 대한 수직인 직선의 방정식. 어차피 접선에 대해서 수직이라고 하면 보세요. 요렇게 접선에 대해서 수직인 방정식, 요렇게 수직되는 방정식 이러면 뭘 준 거지? 그냥 이놈 기울기 준 거 아니야? 너무 쉽게 생각하면 이 기울기 준 거 아이가? 왜냐면 얘 기울기를 내가 알거든. 그거에 대해서 90도 되면 곱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F'A를 했더니 얘가 2가 나왔어. 그럼 수직되는 놈은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1인 거 너가 알지? 왜냐면 둘이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니까. 용인데? 알지? 모르는 얘기 괜찮아. 다 되지 이거. 그래. 얘는 그럼 뭘 준 거야? 수직이라고 하면 기울기 준 거야. 그리고 어느 점 지나가노? 이 점 지나가지? 그럼 다 구하잖아 이거. 그거 왜 외우냐고 나는. 근데 이게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거 왜 달달달 외우고 앉았냐고. 수직되면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거 그거 뻔히 알고 있는데 여기서 왜 다시 외우고 앉았어. 쓸데없는 걸로. 알겠나? 단순하게 접선의 방정식 대지는 접선에 수직된다고 하면 뭐 생각하면 돼? 기울기하고 점만 알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알겠지? 자, 각자의 문제는 여기 나오는 형태대로 말고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 외우지 마십시오. 어차피 기울기에 대한 얘기들 다 하는 거니까. 두 곡선이 동시에 접하는 접직선이라고 하면 느낌이 이런 느낌인 거야. 이런 느낌. 됐나? 그러면 요 점만 알면 이 점에 대해서 요렇게 되겠네?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번 해볼게. 그러면 이런 조건에 대한 얘기, 두 직선이 동시에 접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여기 A, 요 좌표를 내가 A라고 하자. 그러면 F에 A를 대입하나 G에다가 A를 대입하나 어때요? 같아야지. 같은 점 지나가는데. 됐나? 그리고 접선이 똑같대. 그러면 F'A와 G'A가 같다고 하면 되지. 이거 알겠어? 이게 외울 거냐? 조금만 이해하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이걸 왜 외우냐고 저 식으로. 이건 당연한 말인 거잖아. 이렇게 나오면. 그치? 그림상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대입한 값도 여기 대입한 값, 여기 대입한 값 똑같고 이놈의 기울기랑 이놈의 순간 기울기랑 같겠네 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뒤쪽이 솔직히 말하면 진짜 뭐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 여기서부터 해서 도함수의 활용은요 조금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실력이 되고 뭐 이렇게 한다고 치면 한 6단원 정도 나가거든요. 한 그 정도 있거든요. 그거 하루 1시간 만에 다 끝내. 왜냐면 할 얘기가 없어. 기울기하고 점만 알면 되기 때문에. 그거 이용하는 것들밖에 없거든요. 그죠? 근데 그렇게 나가버리면 너가 문제 푸는 양도 많고 처음에 익숙해지기 전에 해결하기가 좀 어렵단 말이지. 그치? 그래서 제가 조금 텀을 주고 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내용은 전부 다 이 내용.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들 막 외우는 거 하지 마. 당연히 이 느낌과 이 느낌은 너가 알아야 되겠지만, 그치? 체크해야 되는 건 저거야. 저거 보면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문제가 이렇게만 나오느냐? 내가 왜 이 얘기하냐면 얘들 어떤 소리도 가끔씩 하냐면 이 곡선과 어떤 곡선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 곡선이 이 점에서 만나는데 서로 수직된대. 이렇게. 이런 문제도 내. 이런 문제도 낸다고. 이게 fx, 얘가 gx 이렇게. 그럼 너가 어떻게 할래? 지금 여기도 없다. 설명도 없어. 어떻게 하면 되겠어? 여기 a라고 생각하고 fa랑 g의 a랑 어떻게 되노? 같아져야 되는 거 맞지? 다음 f'a랑 g'a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1. 그래 다 이렇게 풀면 되잖아. 문제를 얼마나 꼬아낼 수 있는데 왜 여기서 끝을 내냐고. 생각만 하면 되는 거를. 생각의 스펙트럼을 넓히셔야 돼요. 아셨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울기와 점에 대한 그것만 찾으면 돼. 이해했지? 괜찮죠? 넘어갑니다. 자, 오늘 문제 풀어볼게요. 안 어려워. 해석만 잘하면 돼. 얘는 지금 그림은 없지만 제가 단순하게 그림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 몇 차식이죠? 2차식이죠? 이렇게 될 거야. 이 중에서 어딘지는 모르겠어. 내가 아무거나 얘기한다. 그 위의 점, 주어진 곡선 위의 점이야. 위의 점.
위의 점이면 요쯤 어딘가겠지. 뭐 1이고 3이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좌표가 1,3이야. 이렇게. 거기서 뭐 구해내래? 기울기 찾아내래. 그치? 기울기는 요놈 요거 얘기하는 거거든? 이거는 어떻게 구한다고? F'1로 구하면 돼. 그래서 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 4x 더하기 4 되겠죠? 여기다 1 대입하면 얼마? 8. 쉽잖아. 진짜 단순한 거라니까. 얘 한번 해볼까? 얘도 그래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대충 써. 대충 그렸어. 그렸는데 이 점 위에 여기가 2,5래. 됐나? 여기서 기울기 구하래. 그럼 어떻게 하면 되노? F' 2 생각하면 되지. 그래. 여기 미분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2 여기다 2 대입해. 그럼 10 나오겠지. 그래. 쌤 여기 아닌데 이거 이러지 말고. 쌤 대충 그린 거니까. 그치? 나는 값을 구하기 위한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자, 72번 갑니다. 72번. 문제 봐. 해석 잘해라. 쌤 조금 흥분하면서 얘기하는 게 너그를 수투에서는 정말 조금 해방감을 느끼게끔 만들어주고 싶어. 진짜 별거 아니라는 거 너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깊이 들어가면 어렵지만 일단 기본적인 거 계산할 때는 좀 자신감 있게 붙었으면 좋겠어. 자, 문제 해볼게요. 얘가 있는데 요 위에서의 요 접선, 요 위의 점이지 체크해야 되는 거는 요 놈입니다. 그럼 위에 있는 여기에 4,-1 되는 지점에서 접선의 방식 이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럼 뭐 알아야 된다고? 기울기와 점 알아야지. 근데 점은 줬어. 기울기만 알면 되겠지. 이 기울기가 뭐가 되냐고? F' 4겠지. 저건 미분해서 4 대입하는 거 너가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식 써보자. y는 F' 4에다가 x-4에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면 돼. 그지? 이거 한번 계산해서 넣으면 끝이잖아. 이해됐나? 자, 아닌 거 갑니다. 그 밑에 요거 모르겠다. 너가 알아서 따라가라. 그러니까 그 풀이 방금 얘기한 거니까 별로 안 어려우니까. 자, 그 밑에 갑니다. 그 밑에 문제가 이거야. 이번에는 지금 얘가 뭘 줬냐면 어떤 식이 있는데 여기에 접하면서 기울기가 8인 접선의 방정식이래. 그래서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기울기 8자리가 여기 어딘가에 접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럼 이게 얼마가 된다고? 기울기가 8 된다고. 잘 생각해봐. 그럼 이 기울기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그 위에 점, 이 점이야, 이 점. 이 점을 지금 얘가 얘기해줬어, 안 해줬어? 안 해줬지. 그럼 잡고 시작하는 거야. 얘 T라고 잡았니? A라고 잡았구나. 난 T라고 잡을게. 얘가 하는 거 안 하려고 그래, 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려고. 한다? T. 그럼 이놈 좌표 이름이 뭐가 돼요? T, 저기 TD, FT인데 3T 제곱 플러스 2T 더하기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냥 써. 괜찮으니까. 됐나? 그럼 이놈의 기울기는 어떻게 구해요? 미분해서 구하지. 제 미분하면 어떻게 돼? 6x 플러스 2 되거든요. 이게 F'X. 그지? 그 기울기는 누구에서? T점에서의 기울기란 말이야. 그럼 T 대입하면 얼마고? 6T 플러스 2 되겠지? 그게 얼마래? 8이래. 그럼 T는 얼마야? 1이겠지. 다 구했네. 그러면 1. 여기 1 대입하면 6. 기울기 8. 어렵나 이거? 쌤은 하나도 안 어려운데 이거. 내만 안 어려운 거. 근데 이건 내가 똑똑해서 안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위에 점 요거에 대해서 기울기가 나온다고만 알고 있으면 끝나는 문제잖아. 잡고 시작하면 돼. 위에 점 안 주면. 위에 점 잡으면 그냥 뭐 원래대로 편한 대로 구하면 되고. 다른 걸 뭘 주든 간에 똑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자, 제일 어려운 문제가 나올 건데 그 부분은 지금 여기 안 나왔어요. 물론 이제 제가 흥분하면서 얘기하지만 쉽지는 않아요. 단순하게 이게 처음 보는 느낌들이고 너가 단순한 계산들을 하는 느낌에서 이거는 의미를 잡아가는 단원이거든요. 교재 자체가. 그러니까 수투에서는 자꾸 의미를 찾는데 신경을 많이 쓰시기 바랍니다. 자, 얘는 이 식 위의 점 이렇게 나와. 이건 고맙습니다. 이건 무조건 고맙습니다. 기울기가 오래 이렇게. 맞아? 그럼 어떤 조건이 있죠? 일단 위의 점이라는 조건이 있어. 위의 점은 대입하면 만족해야지. 그치? 그럼 2 대입한다. 1하고 2 대입합니다. 2는 2 더하기 A 빼기 1 더하기 B 이렇게 하나. 됐나?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5네? 그럼 미분해서 뭐 대입하면? F'1을 대입하면 그 값이 5가 나오네. 그치? 그럼 미분 한번 해볼까? 미분하면 6x 제곱 플러스 2ax 마이너스 1 그렇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여기다가 뭐 대입하면 1 대입하면 6 플러스 2a 마이너스 1이 5 됩니다. 이렇게 됐나? 그럼 a는 얼마? 0 되겠지?
A는 0 되겠지? A 0 되고 0 집어넣으면 B값 나오겠지? 굿! 안 어렵잖아. 말만 잘 따라가면 돼. 그지? 아, 얘도 갑니다. 이번에는 위에 2점. 위에 2점. 위에 2점. 그대로 줬다. 줬으면 x에 1, y에 3 넣으면 만족해야 돼. 하나. 그 다음에 x에 2, y에 c 넣으면 만족해야 돼. 둘. 이해됐나?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같대. f'1이랑 f'2랑 같습니다. 하나. 맞나? 미분에서 1 대입한 거랑 미분에서 2 대입한 거 같다. 하나. 그럼 식이 몇 개가 나와? 3개 나오지? 미지수가 몇 개인데? A, B, C. 연립하면 풀 수 있잖아. 그 조건이 어디서 튀어나오는지만 알면 돼. 위에 점 주면 두 가지가 있죠. 여기서는 대입하면 만족한다 하나. 됐어? 그 다음에 여기서는 기울기 같다고 했지. 이해됐나? 상상상 풀어보면 충분히 풀리고 아무렇지 않게 문제가 풀릴 겁니다. 이렇게 푸셔야 돼요. 아셨죠? 제가 다른 원리 설명 안 했습니다. 기울기는 위의 점에서 구해진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자, 이번에 갈게. 자, 접선의 방식 구하래. 쉽지? 왜 쉬워? 위의 점이라고 줬으니까. 너무 쉽지. 위의 점. 그럼 1,2 지나가고 F'1만 구하면 돼. 미분에서 1 대입하면 기울기 나올 것이고 그거 가지고 1,2 지나간다고. 끝. 됐나? 또 해볼게. 1,2를 지나가고 이 점에서의 접선에서 수직된대. 수직된다는 말은 뭐냐면 1,2를 지나가면서 내가 구했던 접선의 기울기에 곱했을 때 마이너스 1 되는 놈 찾기만 하면 돼요. 이게 미분에서 1 대입하면 얼마고? 3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이니까 1 대입하면 8 나오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놈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8이고 1,2 지나가는 접선의 방정식 구하시면 되고요. 얘는 뭐야 그러면?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8분의 1이고 1,2 지나갑니다. 그럼 끝이라고. 됐나? 자, 넘어간다. 조금 나가볼게요. 자, 얘가 있어. 이렇게. 있는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기울기가 얼마래? 3이래. 근데 위에 좀 줬어 안 줬어? 안 줬지. 그럼 잡고 시작하면 된다니까. 기울기 3짜리래 이렇게. 요점 찾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t, t 제곱 마이너스 3t 이렇게 되겠지? 됐지? 기울기는 2x 마이너스 3이니까 여기다 t 대입하면 기울기는 2t 마이너스 3이 될 거야. 그치? 이게 기울기. 근데 그게 얼마래? 이게 3이래. t는 얼마야? 3이겠지? 그럼 3 대입하면 돼. 3,9 0 이렇게 되겠네. 3,0을 지나가고 기울기 3인 직선의 방식 찾으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위에 점 안 줬어 이거는. 위에 점 안 줬어. 그치? 자, x축에 평행하려면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기울기 얼마짜리? x축에 평행하면 이거야.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 y 증가량 0이잖아. 기울기 얼마짜리? 기울기 0이라는 얘기다. 아까하고 똑같은 식에서 기울기가 0 되는 거 찾으시면 돼요. 그럼 t는 얼마에? 2분의 3이잖아. 그치? 2분의 3 대입해. 그럼 2분의 3에 콤마 4분의 9 빼기 2분의 9 이렇게 되나? 그럼 4분의 18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9 이렇게 되겠네. 그냥 쌤 대충 그냥 했다. 됐지? 그럼 x축에 평행하면 어떻게 되노? 2분의 3 콤마 마이너스 이거면 이렇게 되지 않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y는 얼마? 마이너스 4분의 9입니다. 이렇게 하면 돼. 됐지? 그동안 했던 모든 계산들의 의미를 부여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더 쉽게 느껴지셔야 돼요. 모르는 건 없이. 그지? 직선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구할 수 있는데 그 직선이 접선의 방정식이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이죠? 이거에 대해서 수직 나왔으면 기울기 짜서 수직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얘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1이지. 괜찮지? 바로 옮겨서 생각할 수 있죠? 그럼 얘가 말하는 수직되는 놈은 기울기가 얼마겠어? 9 되겠지. 그래. 기울기 9라는 얘기야. 기울기 9면서 이 접선에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이래. 기울기만 줬어. 위에 좀 줬어 안 줬어? 안 줬어. 그럼 잡으면 되지. 뭐라고? t, t 세제곱 플러스 3t 제곱 플러스 2 여기를 지나가는데 이놈의 기울기가 뭐가 되는 거야? f't겠지. f't라고 하면 얘 미분하면 3x 제곱 6x 됐나? t 대입하면
3t 제곱 플러스 6t가 되는 거야. 그치? 됐나? 이걸로 식정하면 되는데 아까 기울기가 얼마라고 했죠? 9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가 9가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 3으로 나눌게요. t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꼴 0 t 마이너스 플러스 3 t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됐나? 그럼 쌤 t 값이 2개인데요. 2개 나올 수 있어. 왜냐면 지금 아직 너한테 얘기 안 했지만 3차식 같은 경우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기울기가 9짜리면 9짜리 이렇게랑 9짜리 이렇게랑 2개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 한 가지 봐. 이 위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이거 한 개밖에 안 돼요. 무조건. 근데 기울기를 주면 요렇게 봐. 이렇게 옮겨다니면서 얼마든지 몇 개가 더 나올 수 있다고. 그래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가볼게. 자 이렇게 기울기 뭐 2짜리 이런 기울기를 찾아봐. 접하는 선 몇 개 되겠어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3개 될 수도 있다고. 몇 개가 나오든 상관없어. 다 구해야 돼. 다 구해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구했던 값이 누구? 1과 마이너스 3일 때지. 그지? t가 1과 마이너스 3. 아까 얘기하자면 이 그래프에서 기울기 9짜리는 요 점과 요 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해했지? 자, 여기가 아까 마이너스 3. 여기는 1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이제 어차피 신경 써야 되는 게 1일 때를 생각해보면 1,6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아까 9 된다고 그랬죠. 그죠? 이거 가지고 선 하나 만들고 다음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3 대입하면 이거 없어질 거고 2만 남게 될 겁니다. 이건 제가 그냥 빨리 계산한 거예요. 마이너스 3 곱하면 마이너스 3의 세제곱 여기 제곱하고 이렇게 없어질 거야. 계산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울기 9짜리 이렇게 두 가지 식이 나올 거예요. 괜찮지? 괜찮지? 그럼 얘는 y는 9에 x-1에 플러스 6이 될 것이고 얘는 y는 9에 x 플러스 3에 플러스 2 될 거고. 그렇지? 됐지? 뭐 접선 주는 거 그 기울기를 주든 뭘 주든 상관없다. 위에 점 없으면 어떻게? 위에 점 없으면 어떻게? 잡고 시작하면 돼. 위에 점이 없으면 잡고 시작하면 된다. 어차피 그 위에 점에서 기울기 나와. 알겠지? 자, 갑니다. 이게 이제 제일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하는데 얘는 점 여기에서 이렇게 나온대. 이거 지금 위의 점이야 바깥의 점이야? 바깥의 점에서 그은 거야. 바깥의 점에서 그은 거라고. 대체 풀이 원리는 똑같아. 위의 점 잡고 시작. 무조건. 자, 그래서 보면 쟤는 2차식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떤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점이 0, 마이너스 3 거야. 여기서 너가 보고 접선 거라고 해봐. 그러면 한 개만 돼? 아니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어. 여러 개 나올 수도 있지.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랑 이렇게 올라가면서 여기 살짝 이렇게 접하는 거 하나. 두 개 다 가능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점이 쌤, 두 개 나오면 두 개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냥 한 개 잡아놓으면 식에서 알아서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이 점을 내가 모르겠고 그냥 이 점을 t, ft t 제곱 마이너스 2t라고 잡을게요. 됐죠? 자, 그러면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f't 아니야, 그지? f't는 미분에서 t 대입하는 거니까 2t 마이너스 2 되겠지? 됐지? 식이 많아도 상관없다. 아까 기울기를 줬을 때는 이 값이 그 기울기입니다 하고 t 값을 구했지만 얘는 지금 아직까지도 못 잡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걸로 그냥 식을 써요. 식 씁니다. y는 이게 기울기 2t-2에 x-t 하고 더하기 t제곱 마이너스 2t 이까지 이해했어? 이해했어?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야. 내가 신경 쓰지 안 쓰든. 그치? 그런데 이 직선 위에 누가 있는 거야? 얘가 있는 거야. 여기에 0, 여기에 마이너스 4를 넣는 거지. 이해했나? 그럼 마이너스 4는 여기 0 집어넣을 거니까 마이너스 2t 제곱 플러스 2t가 될 거고 플러스 t 제곱 되고 마이너스 2t가 될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넘겨놓으면 t 제곱이 되고 이건 없어지네. 그지? 이거는 4 이렇게 되겠네. 숫자는 그냥 넘겼습니다. 원래는 그냥 인수분해를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넘어가서 이렇게 했어도 상관없어. 됐지? 그럼 t는 어떻게 돼요? 풀만 얘기했지.
됐나? 그럼 다 했어. 여기다가 2 대입한 거랑 그럼 또 나오지? 마이너스 2 대입한 거 구하면 돼. 뭔가 새로운 거 하는 거 아니에요. 식 계산은 어차피 2차식이든 3차식이든 너 인수분해면 뭐 이런 것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 그치?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조금 다른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계산 방법에 대한 다른 느낌이지 결국 원리는 똑같아. 뭐만 잡으면 돼? 위의 점. 무조건 위의 점이야. 모든 기울기는 위의 점에서 출발한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 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셨죠? 지워도 괜찮죠? 풀이 다 있습니다. 밑에 있는 거. 제가 밑에 풀이랑 별반 다르지 않게 하고 있어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얘는 그냥 빡 시켜가는 그 과정들을 막 이렇게 가는 거고 나는 누구한테 그냥 위에 좀 잡고 시작하라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풀이 과정은 똑같은데 생각 자체가 다를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외우는 공식이 아니고 너가 이해만 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죠? 자, 넘어가 봅니다. 좀 더 다양하게 문제가 나오기는 하는데 내용상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됐어? 얘에서 이거랑 접한대. 그럼 그림상 지금 3차식이 나와서 나중에 한 번 더 제가 뭐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무튼 뭐 대략적으로 이렇대요. 그런데 이렇게 될 거야. 아니 뭐 다르게 그려도 상관없어. 없는데 야 뭐 이렇다고 이렇게 했을 때 7x-3 그럼 내가 지금 이렇게 잡았을 때 7x-3이 된다는 얘기잖아. 얘가 fx고 그지? 그럼 어떻게 생각하고 문제 풀면 돼? 이놈의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 얘구나 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 맞지? 그럼 기울기가 얼마야? 7. 이거 알면 되는 거야. 그럼 위에 점 어떻게 하면 돼? 잡으면 돼. 없잖아. 위에 점이 없다니까. 이 점이 나는 필요하다고. 근데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한다고? 잡으라고. 다른 생각하지 마. 그냥 잡으라고 요즘은. 그지? 그럼 잡는다. 접선 얘기하면 무조건 이 점 잡기만 하면 돼. 그럼 식이 어떻게 돼요? 2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됐나? 여기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6t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이해됐나? 이해됐지?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이걸로 우리가 접선의 방식을 찾을 수 있거든. y는 6t 제곱 플러스 a에다가 x-t에다가 플러스 2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되지. 그러니까 얘가 누가 되면 되는 거야? 얘가 되면 되는 거야. 맞지? 그래. 그럼 얘 값이 얼마예요? 이게 기울기인데 7. 이게 7. 됐나? 그럼 y절편은 누구냐면 이대로 놔두면 안 되죠. 이게 지금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니까 x에 0 집어넣으면 y 값이 마이너스 3 되는 거잖아. 그럼 얘를 이제 사실은 전개를 하셔야 되는데 얘를 7이라고 둬도 상관없지. 7이라고 둬도 상관없지. 그럼 y는 7x에 마이너스 7t에 플러스 2t 세제곱 플러스 at 플러스 1 이렇게 될 건데 얘가 y절편이란 말이야. 얘 값이 얼마라고 생각하면 돼? 마이너스 3 이렇게 됐나? 그럼 이거 하나랑 얘 하나랑 두 개만 연립하면 끝이야. 한번 써볼게. 6t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놈이 7이 됩니다. 하나랑 됐죠? 다음 여기는 뭐야? 2t 세제곱 플러스 at 마이너스 7t 플러스 1이 얼마가 된다고? 마이너스 3 됩니다. 이렇게 풀면 돼. 미지수가 몇 개죠? 미지수 2개죠? 식이 몇 개예요? 2개죠? 풀 수 있습니다. 그럼 연립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를 없앨 거야? 한 놈만 없애기만 하면 돼. t 없앨래? a 없앨래? 누구 t 없앨 수 있나 저걸로? 그래. a만 없애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a 없애자. 어떻게 없앨래? 넘기고 하셔도 되죠? 근데 저는 그냥 여기다가 t를 곱할게요. t 곱하면 at가 되거든. 이해했나? 6t 세제곱 플러스 at는 7t 이렇게 될 거라서 at 대신에 7t 마이너스 6t 세제곱을 집어넣기만 하면 돼. 그래도 a 값은 없어지잖아. 그럼 몇 차씩 나와요? 3차씩 나오죠? t 값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t 값을 인수분해로 구해내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한테 고등학교 1학년 내용까지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 없다고. 내가 계산 잘한다고 너한테 보여줄 필요도 없고. 원리는 이게 다야. 진짜 원리는 이게 다야. 접선의 방식 나오면 활용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죠? 문제 몇 번 풀어보면 자연스럽게 나오고 진짜 자연스럽게 나와. 됐나? 과정들이 이해되시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위에 점 잡고 시작하는 건데 그 다음 어떻게 돌아가는 유형 유도리에 좀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풀면서 만들어 가시면 돼요. 뭔가 새롭게 내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알겠지? 넘어간다. 자, 이거 한번 볼게. 영상 찍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러분들이 조금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일찍 와서 좀 보기도 하면 좋고. 음이야. 어이구 미안해. 실명도 없네. 어떡하지? 됐지? 그제 유용아 한다. 쟤도 똑같습니다. x 세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2. 이제 쌤이 이제 조금 차분하게 가볼게. 이해됐지? 이런 식이래. 여기에 접하는 놈이 어떻게 된다고? 이 놈이 y 꼴 2x가 된대요. 이게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그치? 얘가 원래 이제 3차식이면 이런 모양이라고요. 됐죠? 자, 이렇게 접하는 놈 하면 2x랑 접하는 게 이거래. 근데 나중에 아시면 좋지만 이쪽에도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 개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십시오. 그림 그리다 보면 충분히 가능하니까. 됐지? 자, 그러면 이 점을 잡을 거야. t, 어디?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 됐나? 그럼 미분했을 때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기울기 f't 얘기하는 거잖아. 그지? 그럼 미분해서 3 이거 f'x 구할게요. f'x는 3x 제곱 마이너스 a니까 t를 대입하면 3t 제곱 마이너스 a가 됩니다. 그죠? 이해했지? 그러면 3t 마이너스 a에 제곱이구나. x 마이너스 t에 플러스 t 세제곱 마이너스 at 플러스 2 y 꼴 이렇게 한 놈의 이름이 누구랑 같다고? 얘랑 같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 놈이 얼마가 돼야 되고 2가 돼야 된다. 하나 됐어? 그 다음에 y절표는 없죠? 그러니까 x에 0 넣었을 때 y도 0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전개해서 하셔도 되는데 이 점에서 그냥 x에 0, y에 0 집어넣어도 돼. 맞나? 그럼 x에 0, y에 0 이렇게 해서 또 하나 더 구하고. 그러니까 이거 전개했을 때 값이 0입니다. 얘는 어차피 7이고. 그럼 a에 대한 걸로 이것도 좀 바꾸시면 되겠죠. 위에 문제랑 아마 똑같은 느낌으로 풀리실 거예요. 풀이 방법이 똑같습니다. 괜찮죠? 근데 저희 시간 만들고 그냥 저기 t 집어넣고 이 t는 t 제곱 마이너스 a 그게 나중에 고3 네 학대에서 하는 거야. 고3 때 빨리빨리 풀기 위해. 너 서술형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렇지. 서술형 때문에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식 위에 t하고 지금 낭에가 얘기하는 거는 이 점이 지금 이렇게 되는 곳이니까 t, 이거는 이 식에다 대입해도 만족하는 놈이 맞지? 요 식에다 대입해도 만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면 돼. 이해되겠나? 그렇지. 똑같은 느낌에 대한 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고력으로 점점 하다 보면 이것보다 더 빨리도 풀 수 있는 거 내가 얘기해 줄 거야. 그건 3학년 돼서 얘기잖아. 일단 너 내신을 챙겨야 되니까. 서술형 때문이라도 이런 연습들을 하시고 중간에 그렇게 건너뛰면서 문제 푸는 것도 저는 괜찮거든요. 나는 오히려 그런 걸 더 좋아하거든. 근데 그 학교생들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도 있어. 근데 학교생 느낌 보고 따라가시면 좋아요. 이해하셨죠? 괜찮죠? 다른 거는 얘기 무슨 말까? 이거 아까 쌤 혹시 이 문제 보이나요? 이거 한번 들어는 보세요. 제가 3학년 풀이 방법대로 볼 테니까. 얘는 지금 그림상 여기에 0,-4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거 구하는 거였잖아. 그래서 t, 잡고 t 제곱 마이너스 2t 잡고 이거 미분해서 뭐 2t 마이너스 2 되는 거 해가지고 접선의 방식 찾은 다음에 대입하는 거 이렇게 했지. 그지? 근데 잘 봐봐. 3학년들은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면 3학년 문제풀이야. 좀 잘하는 애들 위주로 얘기하면 야 이거 식 잡고 이렇게 할 바에야 그냥 요 두 점의 기울기가 얼마야? t 빼기 0분의 t 제곱 마이너스 2t에서 얘 빼면 플러스 4되지. 얘가 누구하고 똑같아 기울기가?
이 순간의 기울기하고 똑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렇게 해서 t제곱 마이너스 t 하고 이걸로 해서 문제 풀면 답 그대로 나와. 알겠나 느낌? 그러니까 풀이에 대한 생각들은 사고력을 키우는 게 좋아요. 저는 이런 걸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막고 있다고. 근데 어쩔 수 없잖아. 내신은 내신대로 하고 수능은 수능대로 갈 거니까. 이런 것들이 눈에 보이시면 이렇게 푸셔도 됩니다. 그 이치에 응하지 않으면 풀어보세요. 그리고 답이 만약에 틀리면 저한테 가져오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어디에서 오류가 났는지 보여줄 수도 있으니까. 알겠지? 괜찮지? 이용한다. 여기 기본은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 했나? 다 했나? 이거 봐. 이거지 이거. 그지? 이거 안 먹어. 요거. 맞지? 이거 안 어려운 거. 안 어려운 거. 요거에서 접한단다. 어떤 뜻이고? 쌤 대충 그린 거. 그지? 약간 이런 느낌이야. 이렇게 접한다고. 어디에서? 1, 마이너스 2에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 요 식에다가 1 대입한 거랑 여기 식에다가 1 대입한 거랑 맞지? 1 대입한 거 1 대입한 값이 둘 다 마이너스 2 돼야 돼. 여기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여기도 1 대입하면 마이너스 2 그럼 C값 이건 구해질 거고 AB에 대한 건 남을 거고 그치? 다음 접한다고 했잖아. 접하면 이 기울기가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러니까 앞에 식 이거 미분해서 1 대입한 거랑 요거 미분해서 1 대입한 거랑 어떻게 돼야 돼? 같아야지. 기울기가 같아야 되니까. 이해했나? 그래서 얘 조건은 어떻게 얘기하는 거야? F1이랑 요걸 fx라고 생각하고 얘를 gx라고 생각하면 g1이랑 같다 하나 f'1이랑 g'1이랑 같다 하나 이게 너가 문제 해결 방법인 거야. 답풀이를 쓰지 말고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를 체크를 하라. 알겠지? 자 여기다 한번 볼까? 두 곡선에 공통으로 접하는 접선의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조심하셔야 돼요. 두 곡선에서 공통으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어떤 거야? 느낌이 이래야 돼. 그지? 이런 느낌에 대한 거라고. 됐나? 아이고. 아니네. 미안하다. 접한다고 했구나. 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어요. 이 문제에 이어서 문제 푸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식이 뭐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나머지 값 알고 있으면 뭐 충분히 구할 수 있는 거니까 괜찮죠? 됐죠? 볼까? 이 나오네 봐라. 나 쌤 수능 문제에서 나온 줄 알았더니 여기서 나오는구나. 얘는 지금 뭐예요? 얘가 아까 쌤이 얘기해줬던 이런 거지. 이런 거랑 뭐 이렇게 만나는데 얘의 접선이랑 얘의 접선이 수직됩니다. 이런 느낌이야. 어디서 만나고? 1,1에서 만나고 얘들이 거기서 접선들이 어떻게 된다고? 수직된다고. 맞지? 그럼 뭐야? 1,1에서 만나니까 여기 1 대입하면 1 나오고 1 대입해도 1 나와야지. 그지? 그럼 A 더하기 B는 1입니다. 하나랑. 그게 그 점에서의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이 식에다가 미분한 거에다가 1 대입한 거라 요 식에다가 미분해서 1 대입한 거라 둘이 하면 얼마가 돼야 된다고? 마이너스 1. 쌤 지금 너 들어봐도 계속 똑같은 소리만 할걸? 그치? 위에 점만 잡고 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거든. 그냥 단순하게만 잡고 펴나가면 돼. 되게 쉽게 풀리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기 시작하면. 계산이면 아마 복잡하지도 않을 거고. 대체? 자, 표현값의 정리 이거 간단하게만 할게요. 표현값 정리는 롤의 정리. 이거 게임하는 롤 아니고 롤 아니고 롤은 수학자 이름이에요. 그냥 얘가 그냥 정리했다고 해서 롤. 쌤이 만약에 발견했으면 뭐라고 듣겠냐고. 내 이름 붙이면서 했겠지. 동현 뭐 그러진 않아요. ML을 뭐 이렇게 하긴 했겠지만 아무튼 롤의 정리. 얘는 어렵지 않아요. 정말 너무 단순한 내용이기도 한데 이걸 이용해서 우리 주변에 쓰는 일도 되게 많아. 롤의 정리를 얘기하면 보세요.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비행기가 여기서 출발해서 떠서 여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행기는 가다가 갑자기 팩 하고 이렇게 꺾는 일이 있나 없나? 아니 추락한다고 이렇게 되잖아요 하는데 그렇게 돼도 살짝은 이렇게 곡선을 그리면서 가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사라졌다 갑자기 이렇게 탁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는 없다고. 그지? 그래서 비행기의 운동은 항상 미분 가능한 운동이에요. 우리 지구상에 나타나는 운동들은 대부분 다 미분 가능한 운동이에요. 갑자기 이렇게 있다가 뿅 하고 없어졌다가 뿅 하고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꺾여서 운동하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 과학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수학도 지금 똑같은 경우예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연속이면서 미분 가능한 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접근을 할게. 왜냐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자, 여기와 여기의 높이가 똑같아. 그럼 여기서 한다. 비행기가 뿅 떠가지고 출발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착륙을 했대.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 평균 기울기가 얼마야? 높이가 똑같아요. 0이지. x가 이만큼 가는 동안 높이는 빵만큼 변했기 때문에 얘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겠습니다. 평균 변화율은 얼마라고? 0인 거야. 그지? 그러면 이 비행기는 중간에 무조건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무조건 얘의 기울기와 똑같은 곳이 한 번은 나타나야 돼. 올라가기만 하면 계속 올라가기만 하면 여기 도착할 수 있어 없어? 없다니까? 내려왔어야 여기에 도착할 수 있지. 맞지? 그래. 그래서 이 중간에는 미분 가능하면 얘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곳이 한 번은 존재합니다. 적어도 한 번은 존재. 물론 비행기가 들락날락 하면서 이렇게 도착을 하면 여기서도 한 번, 여기서도 한 번, 여기서도 한 번, 여기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여러 곳이 생길 수 있지만 적어도 한 번은 같은 순간이 나타났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이해했나? 이 너무 단순한 얘기거든요. 이 진짜 당연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져야 돼.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이게 좀 과학으로 가서 미안한데 제가 문제를 다 풀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한테 이 정도만 소개하고 끝낼 거니까 소개하는 것만 들어봐. 알겠지? 너 고속도로 가면 구간 단속이라고 있지? 그건 알아. 구간 단속 알아? 예를 들어서 10km 가는 동안 여기가 단속 구간이 만약에 80km야. 맞지? 80km야. 내가 8km를 간다고 생각합시다. 됐죠? 그러면 실제로 여기까지 오는데 너가 얼마의 시간이 걸려야 되냐면 그러니까 모르겠다. 시간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몇 킬로라고 할까? 이게 속도 제한이야. 100km 속도 제한이야. 그러면 너가 아빠들 운전하는 거 잘 못 보지? 그거 관심 없지? 너 자식인가? 자, 여기서부터 카메라가 여기에 카메라 하나, 여기에 카메라 하나가 있어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카메라 하나만 있어. 카메라 하나만 있어가지고 차가 이렇게 삥 지나가면 여기 지나가는 순간의 속도를 재요. 그 순간의 속도를 잴 때 어떻게 하냐면 요 카메라 있는 밑에 보면 진짜로 네모칸만큼의 센서가 있습니다. 그 땅을 이렇게 네모잡이로 파놨어. 자세히 보면 보여. 진짜로. 그래서 판때기를 두 개를 이렇게 구멍을 내놔요. 그럼 첫 번째 차가 지나오면서 센스 착. 그 다음에 여기 지나갈 때 착. 그러면 이 거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시간 찍히는 시간 간격이 있겠지. 그럼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뭐가 나오노? 속도가 나와. 이게 순간의 속도야.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카메라를 지나가는 이 시점에 카메라를 찍는 거야. 그래서 지나갔네 하면 착 찍어서 니 오바 이런 식으로 돈 내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이거는 뭐야? 순간의 속도를 찍는 거야. 근데 순간의 속도를 찍으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노? 졸빨 오다가 끼익 해가지고 하고 왔다가 또 뺑 하고 가는 거야. 여기서 속도 줄인다고 삐 줄이다가 사고 나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이걸 조금 없애기 위해서 지금은 뭘 하냐면 구간 단속을 해. 아주 긴 구간을 한다. 이해 잘 봐. 그러면 너가 이거 되게 상식적인 거야. 평균 변화를 여기서 말하는 요거는 너무 상식적인 거야. 알겠지? 그래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정도로 이게 일상생활에서 충분히 쓰이는 것들. 자,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똑같이 가는데 100km 정도. 자,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10분이 되면 딱 정식 속도래. 맞지? 정식 속도라고 치자. 만약 여기까지 오는데 걸린 시간이 10분이면 정식 속도야.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9분이 들면 어떻게 돼?
더 빨리 온 거지. 그럼 속도를 오버한 거지. 맞지? 그렇지 않나? 더 빨리 왔으니까 이건 속도 오버해서 온 거잖아. 그럼 내가 카메라를 찍으면 되는 거잖아. 이거 너가 생각할 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얘 원리가 뭐냐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평균 속도를 구하는 거야. 그럼 예를 들어서 정상적으로 오는데 100km/h에 딱 10분 만에 오면 계산이 딱 100km/h가 돼. 근데 9분 만에 오니까 얘가 110km/h가 됐대. 평균 변화율이. 근데 얘는 여기 들어올 때는 100, 나올 때도 100으로 나왔어. 야, 그러면 이게 증거가 되냐고. 카메라에 찍힌 거는 내가 100의 속도밖에 없는데, 맞지? 카메라고 확인하기는 100이야. 맞아? 그럼 오버했어, 안 했어? 한 적 없어. 정식 속도로 왔단 말이지. 근데 이 안쪽에 평균 속도가 얼마야? 110인 거야. 선생님 아까 얘기했지.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동안 평균이 110이면 이 중간에 한 번은 어떤 게 나타났다고? 내가 처음에 100에서 100으로 왔더라도 얘가 110으로 왔다는 말은 더 빨리 한 번 갔다가 내려왔어야 되는 거야. 이해했나? 평균 속도가 110이라는 말은 이 중간에 어딘가에서 110이었던 적이 있어야 된다고. 무조건. 그래서 니는 뭐라고? 오버하는 속도가 한 번은 있을 거야 라고 찍어내는 거예요. 이 순간 속도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자들 중에서 조금 잘 모르는 사람, 과학적으로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들은 에이 내 여기서 안 걸렸는데 한다고. 근데 평균 속도가 110이 되면 중간에 한 번은 어떤 적이 있었다고? 110이었던 적이 있어야 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게 통과된 거다.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너한테 돼. 나 순간 안 찍혔는데 이게 아니라고. 이게 구간단속의 비밀. 알겠지? 원리라고, 원리. 이게 이제 사실은 평균 변화의 평균값 정리인데 이건 사실은 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이 시험 문제 사실 많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소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봐. 얘는 옆에다 그냥 적어만 두세요. 평균 변화율이라고 할게요. 평균 변화율이랑 순간 변화율이 같아지는 구간이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순간이라고 할게. 한 번은 존재합니다. 약간 이런 느낌. 괜찮지? 이건 그냥 크게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고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푸시면 돼요. 그러니까 평균 변화를 구하고 순간 변화를 구해서 각각 이렇게 한 번만 해주면 돼. 물론 수능 문제는 또 나오기도 하긴 합니다만은 그렇게 빈도가 높지도 않고 의미만 조금 알아도 나중에 얼마든지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적어도 한 번은 존재한다. 체크. 괜찮지? 자, 밑에 거 한번 풀어보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그 부분은 진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했던 것들 위에 점 없으면 위에 점 잡고 시작하면 되고 위에 점 있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구하면 되고 각자의 요소들만 잘 찾아보시면 돼요. 됐지? 끝! 문제 푸세요.